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제가 또 마더보드로 여러분들한테 돌아왔는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EM텍에서 유통하고 있는 바이오스타, 바이오스타 생체벨이라고 하죠. 바이오스타 Z690 GTA입니다. 레이싱 Z690 GTA. GTA라고 해서 우리한테 좀 익숙한 단어인데 뭐 게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레이싱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보통 GT카라고 많이 하는데 뭐 거기에서 따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패키지가 있고요. 사실 이 모델은 인텔 12세대는 DDR5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DDR4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DDR5 메모리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급형에 속하는 제품, 즉 중저가형 마더보드는 DDR4를 지원하는 그런 제품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이싱 Z60 GTA 역시 DDR4 메모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DR5 플랫폼까지 필요 없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실속 있는 그런 효율적인 선택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패키지를 보면은 패키지가 디자인이 굉장히 좀 SF를 떠올리게 해요. 저는 전반적으로 느낌이 약간 네온사인 느낌도 나면서 영화 트론, 트론이 좀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런 느낌이 이 제품 디자인에도 좀 녹아져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열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레이싱 Z690 GTA. 이 색감도 굉장히 사이버펑크적인 그런 네온사인 느낌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뭐 앞부분은 별거 없으니까 바로 뒷부분 볼게요. 자, 패키지 뒷면인데요. 패키지 뒷면에는 마더보드의 주요 특징이 기술되어 있고요. 먼저 PCI 5.0. 이번에 인텔 12세대 프로세서에서는 PCI 5.0을 지원합니다. 아직 5.0 게임용 그래픽 카드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리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 가드라고 해가지고 2.5G 2.5G 인터넷 지원하고요. 기가비트. 그 다음에 PCI M.4.0 지원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모스펫을 탑재했다. 전원부 품질 얘기죠. 그리고 USB 3.2 Gen2 Type-C 그리고 디지털 전원부. 뭐랄까요, 이 주요 특징들도 다른 고급형 마더보드들이 내세우는 특징에 비하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어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한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자, 패키지를 열어가지고 살펴볼 텐데 이 패키지를 열기 전에 EM텍에서 유통하잖아요. 근데 이게 AS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정책이 원래는 무상 AS 3년인데 별도로 이 바이오스타의 제품 등록을 하게 되면은 추가로 2년이 확장돼서 총 5년에 이르는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EM텍 하면은 국내에 AS 처리라든지 혹은 대응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간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5년에 이르는 AS 기간이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뭐 바이오스타는 항상 개성이 있었고 또 보급형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비싼 것만 보지 말고 이렇게 좀 실속 있는 제품도 필요하겠죠. 자, 위층에는 보드가 있고 아래층엔 뭐가 있을까요? 매뉴얼과 CD 그리고 사타 케이블 4개. 이게 끝입니다. 매뉴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뭐 사타 케이블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4개가 제공되고 있고 광학 디스크. 좀 정겹네요. 이 과연 ODD 드라이브를 갖고 계신 분이 있나 싶은데 아무튼 광학 디스크를 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유틸리티나 드라이버가 있겠죠. 그리고 매뉴얼이 상당히 두꺼운데 혹시나 한국어가 있을까 싶은 희망이 생기는데 역시 한국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더보드 설명서에 이렇게 한국어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오스타 레이싱 Z60 GTA는 한국어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어요. 그 마더보드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설명서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런 방대한 내용을 한국어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칭찬해줄 부분입니다. 한국어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매뉴얼 보면은 그 최하단부에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간단 설치 가이드 이 정도만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오스타 마더보드는
전체 매뉴얼이 한국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한국어만 구성된 게 아니라 뭐 앞에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이렇게 다국어로 구성된 매뉴얼이라서 두껍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구성품 이게 끝이에요. 네, 바로 마더보드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급형 마더보드보다 훨씬 가벼워서 좋네요. 자, 이게 바이오스타 레이싱 Z690 GTA입니다. 네. 폼팩터는 일반적인 ATX 폼팩터를 가지고 있고요. 디자인이 어떠신가요? 디자인이 요런 파란색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에메랄드 녹색? 네. 아무튼 뭐 제가 좀 형용하기 힘든 뭐 사파이어색? 네, 잘 모르겠는데 이런 하늘색과 파란색의 중간 지점 묘한 그런 색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패턴도 그렇고 굉장히 묘해요. 느낌이. 제가 아까 이제 패키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영화 트론이 계속 생각나고요. 트론에 보면 오토바이 있거든요. 그 디자인이 계속 생각나고 독특한 패턴을 자랑합니다. 근데 이전 세대 디자인하고는 조금 컨셉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전 세대는 이 바이오스타도 어떤 마더보드 전반적인 이 쉐입 디자인 트렌드에 맞게끔 좀 사선 디자인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독특한 문양을 가미한 굉장히 사이버틱한 느낌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IO 커버부에는 레이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LED가 들어옵니다. 근데 어드레서블 RGB는 아니고요. 즉 주소 지정 가능한 RGB는 아니고 단순히 이제 색을 좀 바꿔서 그렇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LED가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M.2는 이렇게 3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단 2개는 그 PCI 4.0 NVMe를 지원하지만 하단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성능 NVMe SSD를 장착하고자 한다면 가장 하단의 슬롯은 피해 주시길 바라고요. 물론 일반적인 SATA 방식은 아래쪽을 사용해도 되겠죠. 그리고 메모리 실은 4개 있고 DDR4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24핀 전원 단자 있고 그 다음에 SATA 포트는 이제 꺾인 선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독특한 게 여기 보시면 하단에 핀 헤더들이 있는데 USB 핀 헤더라든지 프론트 패널 핀 헤더라든지 이런 그 겉을 감싸고 있는 포트 가이드가 일반적인 형태보다는 조금 더 큼직큼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모양만 보고 USB 어디다 꼽는 거지 이렇게 혼용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 마킹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상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DR DIMM, 그러니까 DIMM 슬롯에는 조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PCI 5.0을 지원하고 이 5.0 슬롯에는 이렇게 실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마더보드에서 이렇게 좀 내구성이나 경고성을 보강하려고 실딩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스타도 그런 점을 놓치지 않고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Z690 GTA라는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부에서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전원부 히트싱크가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보급형이기 때문에 히트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진 않고요. 대신 전원부에 쿨링팬이 있습니다. 네, 쿨링팬이 있는데 제가 살짝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쿨링팬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분해하면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특이하게도 쿨링팬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은 볼까요? CPU 보조 전원은 여기 보시면 8핀 플러스 4핀, 즉 8 플러스 4핀 구성이고요. 그래서 뭐 이 보드를 가지고 굉장히 오버클럭을 겁나게 땡기는 그런 유저분들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무래도 8 플러스 8핀 구성보다는 어떤 전력 공급 면에서 조금 구성상으로 약하기 때문에 적당한 오버클럭까지 문제없는 수준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을 보면은 뭐 보급형이기 때문에 별도의 베이스 플레이트나 그런 장치는 없어요. 사실 이 베이스 플레이트나 백 플레이트 이런 구성은 굉장히 하이엔드 구성에서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아무래도 가격대를 고려해서요. 자, 이렇게 좀 전면 디자인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으니까 과연 IO 포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O 포트이고요. 이렇게 포트가 있고 왼쪽에는 내장 그래픽 출력을 위해서 디스플레이 포트가 있고 HDMI 포트가 있고 DVI 포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포트 구성이 다양한데 이렇게 다양한 포트 구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보급형 마더보드이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서는 외장형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고급형보다는. 그래서 내장형만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출력 포트를 다양하게 마련했다, 그렇게 신경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장되는 와이파이 모듈은 없는데 와이파이 안테나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 마더보드 안쪽에 그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블을 모듈에 연결해서 안테나를 또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S2 콤보 포트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게 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특이하긴 한데, 구형 제품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PS2 콤보 키보드 마우스를 위한 포트가 있고요. 그다음 USB 2.0 포트 있고 USB 3.2 Gen2 타입 A 포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USB 3.2 Gen2 타입 C 포트가 하나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 기가비트 램 포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오디오 포트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오디오 포트는 검정색으로 통일해 놨고 안에는 약간 금장 느낌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어가지고 비교적 깔끔한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사실 바이오스타 브랜드 자체가 애초에 보급형을 타깃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레이아웃이라든지 전반적인 외형적 품질, 마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급형 마더보드에 비교하면 살짝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하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런 보급형 모델을 통해서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디자인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사선 디자인이 바이오스타가 이렇게 멋진 디자인을 이렇게 감탄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과 비교하면 이거는 굉장히 개성이 강해져서 호불호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뭐 좋아하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어떤 전통적인 형태의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살펴봤으니까 바로 좀 전원부도 좀 뜯어보고 히트싱크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분해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아이오 커버죠. 네, 아이오 커버가 있고 이제 여기에 간단하게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LED를 인가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히트싱크인데, 전원부 히트싱크.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상단 전원부에 위치한 이 히트싱크가 굉장히 특이해요. 여기 보시면 적층형 히트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스펫과 초크에 맞닿는 부분은 뭐 당연히 서멀패드로 처리했고요. 그리고 이 적층형 히트싱크에 뜨거운 공기를 식혀줄 수 있는 쿨링팬이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신박한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히트싱크 구조나 히트파이프를 좀 빡세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열 면적이 협소한 상황에서 그래도 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5mm, 네, 25mm 쿨링팬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 25mm 쿨링팬은 어느 정도 그 풍량이라고 하죠. 이 풍량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풀로드, 오버클럭하고 풀로드를 걸어 보니까 막 6,000, 7,000 RPM 막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굉장히 고 RPM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당연히 120mm가 내는 어떤 3000rpm, 4000rpm 이 정도의 소음은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전원부 발열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쿨링팬을 달아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사이드 쪽에 있는 히트싱크는 일반적인 형태의 히트싱크고요. 그 다음에 역시 모스펫과 초크가 맞닿는 부위에는 서멀패드가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쿨링팬이 있어요. 여기에도 40mm 쿨링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40mm 쿨링팬도 쿨링팬의 직경이 작기 때문에 소음이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인 고급형 마더보드보다는 풀로드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바이오스타 전용 유틸리티에서 이 팬 컨트롤러를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 팬 컨트롤러의 커브 값을 반드시 낮춰 주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더보드를 이렇게 깠을 때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M.2 슬롯이 3개가 있잖아요. 이 M.2 슬롯은 모두 방열판에 서멀패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3개 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렇게 중간 거에도 서멀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하단부에도 서멀패드가 있습니다. 보급형이라서 위아래로 양면 서멀패드 구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슬롯 4개의 서멀패드를 다 구성하네? 이거는 좀
그래도 괜찮은 구성인 것 같아요. 가격대를 고려하면.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와이파이 안테나를 위한 그런 연결 부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네, 이렇게 케이블 끝선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구매해요. 기본 제공이 아니에요. 따로 와이파이 모듈을 구매하셔서 M.2 슬롯에 끼우시고 요거를 딱 연결해 주면은 네, 안테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가격 때문에 기본 제공에서는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 기분이라는 게 줄 거면 다 주던가 이런 기분이 좀 들어가지고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부인데요. 전원부는 뭐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 페이지는 16 플러스 1페이지 구성입니다. 그래서 CPU에 인가되는 전원부는 16페이지 구성이고요. 모스펫 출력은 페이지당 90A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마킹된 이 커패시터는 제가 보니까 이거 전통적으로 AP콘, 네, 예전에 그 에이수스 마더보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대만산 AP콘 커패시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 플러스 1페이지 구성이라서 뭐 적당히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래도 가능한 그런 전원부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PCB 레이아웃 그리고 이제 전원부 히트싱크도 살펴봤으니까 저희가 직접 i9 12900K를 오버클럭 했을 때 그 열화상 카메라로 전원 본드를 확인해 봤거든요. 그 결과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블렌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렌더링을 했을 때의 온도인데요.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을 때 기본 상태에서는 최고 온도가 52.2도, 그리고 피코어를 5.2기가로 오버했을 때는 54.6도, 네, 상당히 낮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사이버펑크 2077을 구동했을 때, 즉 게임 구동 시의 온도도 알아볼 텐데요. 먼저 기본 상태에서는 46.1도, 그리고 5.2기가 오버 상태에서는 41.3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온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 그 전원부 히트싱크에 달린 쿨링팬의 존재 때문에 다소 소음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급형 마더보드임을 고려하면은 소비 전력이 굉장히 높은 12900K를 오버클럭하고도 전원부 온도가 상당히 낮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 같네요. 자, 이번에는 제가 직접 이 보드를 조립을 해가지고 12900K를 오버했을 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바이오스 화면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Z690 레이싱 GTA를 이제 조립을 해서 좀 실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이 바이오스거든요. 역시 그 레이싱 Z690 GTA 모델답게 좀 디자인이 독특합니다. 네, 굉장히 독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도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약간 아쉬움을 발견했어요. 여기 보시면 시스템 랭귀지라고 있고 잉글리시가 있는데, 여기서 엔터를 누르고 한국어로 바꾸면 바뀌긴 바뀌는데 카테고리만 바뀝니다. 네, 그래서 메인 고급 칩셋 부트를 세부적으로 가면 나머지는 영어예요. 한마디로 카테고리 한국어와 네, 이렇게 좀 한계가 있다는 점. 뭐 지원해주는 게 나쁘진 않긴 한데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네, 쓰임새를 기대하기 힘든다. 이 정도가 있고요. 그냥 잉글리시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인 화면이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탭은 이제 그 세부적인 칩셋의 기능들을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칩셋에서는 시스템 에이전트 컨피규레이션, 그 다음에 PCH I/O 컨피규레이션, 그러니까 프론트 패널이라든지 온보드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요. 일단 부트에서는 부트 영역에 대한 장치 설정, 일단 보안 영역, 트위커, 그리고 이제 트위커에서 이제 오버클럭 설정이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이 보급형 보드라고 해서 오버클럭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밑에 보시면 피코어 레이쇼 모드 픽스드, 즉 고정값으로 설정하셔서 제가 5.2기가로 오버클럭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피코어 레이쇼 모드를 픽스드 모드 선택해 주시고 배수를 52배수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전압은 어떻게 설정했나? 자, 볼테지 컨피규레이션으로 가고요. CPU V코어 볼테지는 오버라이드, 즉 우리가 설정한 대로 덮어 씌운다 라는 뜻이고, 1.26V를 인가를 했어요. 왜 1.26V를 인가를 했냐면, 밑에 보시면 CPU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이라고 LLC 옵션이 있죠. 사실 저희가 가진 지금 12900K가 5.2기가 오버클럭을 위해서 적정 전압은 약 1.3V인데 LLC에서 레벨 1을 선택하면 굉장히 전압이 높게 들어가요. 즉
1.26V를 인가해도 레벨 1을 넣는 순간 한 1.3V 정도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레벨 1의 특성을 고려해서 제가 1.26V를 넣어 놓은 거고, 나머지 레벨이 높아질수록 풀로드 시의 전압이 살짝 낮아지는데, 그 낮아지는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레벨 1을 제외하고 나머지 레벨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 즉, 예전부터 그 바이오스타의 LLC 완성도가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레벨 1이 그나마 좀 쓸만한데, 레벨 1도 우리가 인간 전압보다는 조금 더 높게 들어간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바이오스타가 뭐 펌웨어 업데이트나 그런 걸 멈춰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LLC 레벨별로 어떤 전압 편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일관적이지 않아 가지고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세이브를 하고 제가 부팅을 해서 한번 전압 특성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용 유틸리티도 볼게요. 자, 제가 지금 바이오스타 마더보드 전용 유틸리티인 레이싱 GT 에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요. 프로그램 유틸리티도 마더보드의 디자인 감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CPU를 P-Core를 5.2GHz로 오버해서 지금 5200MHz 정도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인 시스템 정보 탭에서는 뭐 클럭이라든지 마더보드, 그리고 프로세서 정보, 메모리 정보 이렇게 좀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비드 LED DJ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더보드 I/O 커버 쪽에 있는 LED 효과를 이 소프트웨어 기능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어드레서블 RGB는 아니기 때문에 고급형 RGB 연출은 조금 힘들다, 제한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전원부에 달려있는 쿨링팬 있잖아요. 그 쿨링팬의 소음이 거슬리신다면 여기서 인공지능 팬 항목이 있거든요. 상단에 보면 CPU 팬, CPU 옵션, 시스템 팬 1, 2, 3,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스 팬이라고 있어요. 이 모스 팬이 뭐냐면 그 모스펫을 뜻합니다. 전원부 발열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모스펫, 즉 모스펜을 건드려 주시면 지금 펜 컨트롤러 허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자동으로 두든 아니면은 콰이어트 모드, 어그레시브, 매뉴얼 하면은 이것들을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입맛에 맞게. 그래서 펜 소음이 좀 거슬리시는 분들은 이 100%에서 조금 더 낮춰서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100%라고 하면은 최대 8000rpm까지 돌거든요. 물론 쿨링팬이 워낙 직경이 작기 때문에 그 120mm 팬의 8000rpm에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소음 수준이지만 그래도 거슬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컨트롤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콰이어트 모드에서 설정을 해 놨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유틸리티를 살펴봤으니까 아까 제가 5.2GHz에서 1.26V를 인가해서 오버를 해 봤는데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제가 시네벤치를 구동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마더보드에서도 i9 12900K의 5.2GHz가 가능한지 그런 취지에서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네벤치 R24 네, 다중 스레드 항목을 제가 지금 풀로드를 시켰고요. 네, 잘 돌아갑니다. 네, 잘 돌아가고 지금 풀로드 상태에서의 CPU Z상에서 보여주는 전압은 1.3V예요. 즉 바이오스 상에서 인가한 전압은 1.26V인데 0.04V가 더 높아진 그런 온도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1.3V를 인가했으면 풀로드 시에도 약 1.3V가 나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하는데 LLC 레벨에서 정확하게 제 요구를 만족하는 레벨은 찾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한번 성공적으로 돌아가는데 한 번 더 돌려볼게요. 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버클럭이 가능해요. 물론 이 이상 오버클럭 한다거나 또는 뭐 여러분들이 커스텀 수랭, 그 다음에 뭐 420mm 라디에이터 막 이렇게 극한의 오버클럭을 하실 때는 조금 더 고급형의 마더보드가 적합하겠지만 일반적인 개인 사용자 수준에서 적당한 오버를 할 때는 사실 바이오스타 Z690 네, GTA로도 가능하다 알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풀로드를 지속했을 때 온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코어 맥스 온도가 있습니다. 코어 맥스 온도는 P-Core의 가장 높은 온도를 말해주는데요.
86도, 네, 86도로 기록했습니다. 지금 사용한 쿨러가 NZXT의 크라켄 X73이거든요. 물론 성능이 좋은 일체형 수랭 쿨러이긴 하지만 5.2기가 오버클럭이 가능하다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함께 EM텍의 바이오스타 Z690 GTA를 살펴봤는데, 물론 보급형 마더보드이기 때문에 확실히 한계는 있습니다. 먼저 그 아쉬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확실히 그 바이오스 완성도에서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오버클럭 설정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로드 라인 캘리브레이션, 즉 LLC 설정에 대해서 어떤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즉 레벨별로 어떤 일관된 전압 강화 곡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가해져야 사용자가 오버클럭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설정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이제 구성적인 부분에서도 이거는 그 딱히 어떤 바이오스타의 한계라기보다는 보급형 마더보드의 한계인데, 무선 솔루션이 상당히 약해요. 물론 와이파이 안테나를 위한 어떤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와이파이 모듈이나 블루투스를 위해서는 따로 모듈을 좀 구매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보급형 마더보드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이 마더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조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게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전원부 히트싱크에 쿨링팬을 탑재한 것까진 좋았는데 그 쿨링팬이 적지 않은 소음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아예 해결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유틸리티를 통해서 사용자가 이제 팬 컨트롤을 하면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행이긴 한데, 사실 그런 걸 애초에 신경 쓰지 않아도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더 좋았겠죠. 그렇다면 좋은 점은 확실히 생각보다 12900K라는 지금 현재 12세대의 인텔 프로세서의 최상급을 사용해도 전원부 발열이 높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마더보드를 살펴보는데 보통 보급형 마더보드에서 가장 크게 걸리는 거는 전원부 페이지도 적고, 그 다음에 전원부 히트싱크의 발열 대책이 좀 낮다 보니까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전원부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스타 레이싱 Z690 GTA는 그 부족한 전원부 히트싱크 방열 대책을 전용 쿨링팬을 마련함으로써 확실히 온도를 낮췄다는 거, 그건 정말 칭찬할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특히 12900K를 5.2기가까지 오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부 온도가 50도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이거는 동급 보급형 마더보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가격을 보니까 약 30만 원 정도 그렇게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가성비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바이오스타 레이싱이 무조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는데, 특히나 EM텍에서 유통하고 있고 또 바이오스타의 추가적인 등록을 통해서 5년에 이르는 AS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치를 두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바이오스타 레이싱 Z690 GTA 리뷰를 모두 살펴봤고요. 저 QM 벤치는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